소득 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들은 일단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가계소득을 늘리자. 가계소득을 늘려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계의 이제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의 핵심 생계비에 해당되는 뭐 교육, 의료, 뭐 주거, 통신 이런 핵심 생계비를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가계의 역량들을 높이는 것. 그리고 소득 재분배와 관해서 튼튼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고용 안전망, 그리고 기본적인 복지 제도들을 강화하는 이와 같은 정책 세트들을 소득 주도 성장 속의 주요한 정책으로 담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경로는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과 공백 측면 두 측면으로 나눈다라면 수요 측면은 당연히 가계 소비를 늘려서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수를 정진시키고 그리고 내수에 기반한 산업, 내수에 기반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이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서는 공급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 그리고 직업훈련, 재교육,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적 자본을 키워서 그리고 그동안 지나치게 물적 자본에 의존해왔던 그리고 물적 자본에 의존해왔던 성장 모델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의 형식,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성장 잠재력들을 확충하는 그와 같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거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가계 소득, 사실 그동안 우리의 성장 모델에서 가계의 소득 소비는 주목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면은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전부 다 성장하면 전부 다 기업 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도 중요한 이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 근거는 뭐냐? 요 그래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취업 유발 효과, 그리고 국내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본다면 과연 어느 쪽에다가 정부의 재원 혹은 우리 국내의 가용한 재원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넣어야 될 것인가가 드러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출과 대표적으로 수출과 소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출은 취업 유발 개수가 낮습니다. 반면에 소비는 높습니다. 수출은 부가계 지수가 낮습니다. 소비는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오는 과정에서 수출이 굉장히 자본기술 집약적이라는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수출품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 해외 소재 부품들이 많이 나간다. 기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소비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내산은 왜 키워야 되느냐라는 점들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핵심 생계의 경감은 왜 핵심 생계의 경감해야 되느냐? 대체로 복잡한 그래프입니다만은 우리 5개의 핵심 생계와 관련된 것이 전체 우리 가계 지출의 35%를 차지하고 대단히 큰 비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주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 안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GDP 대비 사회복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 10% GDP 대비 10%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국가의 재분배 정책, 뭐 보험이나 조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느냐 OECD 국가 중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러져 있는 사실은 복지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복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기능하는 모습은 사실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소비 진작에 아주 효과적이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은
그리고 고소득층 사이에 소비 성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소비 성향의 차이. 그래서 자원 배분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을 이동시켜주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회균등이 되겠죠. 저소득층을 그대로 내뒀을 경우에는 사실상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예. 자, 요거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요, 예. 가로축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직업훈련.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해서 혹은 취직 전에 직업훈련이 국민소득에서 얼만큼 차지하느냐와 우리의 노동생산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라면은 사실상, 직업훈련과 관련되는 이런 쪽이 대단히 비중이 낮고 이것이 사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쪽에 사실상 어떤 식으로 좀 더 많은 자원을 배분시키느냐 이런 점들이 과제이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